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5 수능 특강 1강에 있는 판구조론의 내용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들 1차 지필평가가 있는데요. 어제 지구과학을 배우는 학생에게서 질문이 있었고 톡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였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건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넘어갈 때의 그 기쁨을 알게 되면 공부하는 재미가 조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판구조론, 멘틀 대류의 상승, 하강에 따라 상승부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강부가 있겠는데요. 상승부인 경우에는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양옆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런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즉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출발, 확산, 출발해서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 주변보다 높은 지형이 형성이 되니까 바다의 자, 산맥령자를 써서 해령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판이 양옆으로 이동하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육지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딱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활동도 일어나죠.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지진은 모두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땅이 이동하니까요. 자, 화산은 변환단층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습곡 산맥, 히말라야 산맥에서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해령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서양의 가운데에 있다라고 해서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겠고요. 태평양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태평양 해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렴형 경계로 가보면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있기 때문에 두 판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겠죠. 수학에서 한 점으로 모일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경우에 수렴형 경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경우 한 곳으로 만나는 판이 어떤 판이냐에 따라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해양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는 하나가 강에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들어갈 때 입구라고 했죠. 그래서 섭입형 경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 섭입형 경계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충돌한다라고 해서 충돌형 경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충돌형 경계부터 먼저 본다면 편편했던 지층이 쭈글쭈글해지겠죠. 곡선이 되네요. 습곡. 곡선이 되니까 주변보다 높아지겠죠. 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네요. 습곡 산맥. 히말라야 산맥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섭입형은 파고 들어가니 바다의 골짜기 해구가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고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그림을 통해 설명하겠지만 태평양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호상열도가 형성이 되겠고요. 태평양과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곳에서는 안데스 산맥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세 번째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마지막 경계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왜 보존형이냐? 발산형 경우에는 새로운 게 생기죠. 수렴형은 어찌되었던 소멸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존형은 생성,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엄마 아빠가 백화점을 가는데 엄마는 빠르게 가지만 아빠는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천천히 가면 잡고 있던 손이 끊어지게 된다. 자, 여기가 엄마가 되겠고요. 여기가 아빠가 되겠죠.
어디가 끊어졌죠? 여기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이 바뀌었다. 변환되었다. 트랜스되었다. 변환 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산 안드레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판구조론에서 종종 물어보는 단층 그리고 습곡 산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이 있는데 횡압력, 압력이라고 하는 건 누르는 거죠.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요. 누르면 힘을 받아서 곡선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습곡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경사가 져 있는데 배처럼 경사가 져 있네요. 배사. 경사가 져 있는데요. 골짜기처럼 골짜기 향을 써서 향사. 자, 여기에서 만약 힘을 더 받게 되면 끊어지게 되겠죠. 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오른쪽에 다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횡압력을 받으면 역단층이 되고요. 장력을 받으면 정단층이 되겠습니다. 상반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건 아래로 내려가죠. 발을정. 장력이 작용하면 상반이 내려가는데 이걸 정단층.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지읒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횡압력을 받으면, 압력을 받으면 상반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연계에 있는 게 모두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갔네요. 역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상력.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기록했던 쉬운 과학이 있는데요. 직접 실험을 하면서 보여드린 게 있는데 태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출발해서 멀어지니까 보통 장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어떠한 지질구조가 생길 가능성이 크나 정단층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횡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 횡압력, 역단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와 산맥이 생기는 것을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통합과학 129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건 태평양판이 되겠죠. 해양판이 되겠고요. 여기는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대한민국 근처, 일본 근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니 수렴형 이게 되겠고요. 섭입형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파고 들어가는데 유라시아판이 전부 육지가 아니라 여기는 바다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섬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보면요. 대륙판과 그리고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수렴형의 섭입형 경계인데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섬이 만들어져서 호상열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반대로 여기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츠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죠? 해양판이고요. 여기는 대륙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니까 수렴형이겠네요. 파고 들어가네요. 섭입형 경계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섬이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 파고 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보면 나츠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면 안데스 산맥이 형성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그림을 통해 설명했는데 또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힘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